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책 32, 33쪽 지구의 공전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공전이라는 처음 들어본 단어가 나와서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말만 어렵지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전이란 지구가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것을 말했죠. 그것만 해도 바쁠 텐데 지구는 어찌나 부지런한지 뱅글뱅글 돌면서 태양 주위도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자그마치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엄청 크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공전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구의 공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계절별로 별자리가 달라지는 이유는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공전이란 무엇이며 공전 때문에 왜 계절별로 별자리가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편하게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전의 정의부터 배우겠습니다. 공전이란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에서 많이 듣던 내용이죠? 바로 자전의 정의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전과 비교하여 어떤 부분이 같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살펴보면서 공전을 공부한다면 조금 더 쉽게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전을 살펴보면 이렇게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것이 자전입니다. 이 자전은 여러분이 전 시간에 이미 배운 내용입니다. 그 다음 공전은 이렇게 태양 주위를 도는 큰 원을 공전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공전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전일까요? 공전일까요? 자, 앞에서 본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다음 설명이 자전을 설명하는지 공전을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낼 건데 둘 중 하나는 자전에 대한 설명이고 나머지는 공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는 것. 자, 첫 번째 글은 자전일까요? 공전일까요? 네, 정답은 자전입니다. 두 번째 문제,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는 것. 자, 이것은 공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두 설명의 공통된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공통된 부분은 무엇일까요? 네, 양쪽 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라는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전 방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전 방향도 살펴보겠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전과 공전의 방향은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공전 방향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지구가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지금 이곳이 현재 지구의 위치이고 여기 가운데 이렇게 태양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3개월 후에 지구는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힌트를 주면은 지구는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를 돈다고 했습니다. 1년은 12개월이죠. 자, 그러면은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가 위치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 까닭은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데 12개월이 걸리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현재 위치에서 가로 갈 때는 그것의 4분의 1인 12개월의 4분의 1인 3개월이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는 3개월 후에 이렇게 가의 위치에 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림에서 우리나라가 여름일 때는 어느 곳에 있을까요? 이거는 계절별 별자리를 공부할 때 중요합니다. 계절별 지구의 위치가 머릿속에 있어야지 별자리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자, 이 4개의 지구 위치 중에서 여름일 때 위치는 정답은 이곳입니다. 자, 이곳이 여름인 까닭은 지구의 자전축은 공전 궤도면을 중심으로 했을 때 소직면에 대해서 동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정확히는 23.5도가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 잘 안 보일 친구들을 위해서 좀 보면은 공전 궤도면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지구가 1년 동안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할 때 이렇게 기울어진 자전축 때문에 처음 6개월은 태양의 빛을 굉장히 많이 받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지구에서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은 북반구라고 부르고 아래쪽은 남반구라고 부른다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곳에 위치해 있죠? 네, 북반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에서는 태양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위치한 북반구는 이 위치에서는 여름이라는 계절에 맞게 되는 거죠. 그럼 반면에 이때 상대적으로 태양빛을 좀 덜 받는 남반구는 어떤 계절일까요? 네, 북반구와는 반대로 겨울에 해당하는 계절이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여름철에 호주나 남미 같은 남반구에 가게 되면은 반대의 계절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친구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한 친구들이 있어요. 쌤 지금 이렇게 자전축이 약간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여름, 겨울 이런 계절이 생긴다고 했는데 만약에 지구가 있을 때 이렇게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지 않고 공전 궤도면에 대해서 정확히 소직이 되면은 그때도 계절이 생기나요?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자전축이 이렇게 정확히 소직일 때 과연 계절은 생길까요? 네, 정답은 계절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때는 어느 곳에 위치해 있든 태양빛을 받는 양이 똑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절이 생기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계절이 생기는 까닭은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가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을 많이 받을 때는 여름, 다음 태양빛을 좀 더 적게 받을 때는 겨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북반구가 겨울일 때는 이 4개의 위치 중 어디일까요? 네, 정답은 자, 이곳입니다. 지금 자전축이 이렇게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는 북반구가 태양빛을 좀 더 덜 받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또는 북반구는 겨울에 해당하는 날씨이다. 이렇게 계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봄과 가을일 때는 어디에 있을 때일까요? 자, 봄과 가을은 날씨가 거의 비슷하죠. 덥지도 춥지도 않고 온화한 날씨입니다. 이것은 태양이 적도 부분을 수직으로 비추면서 상대적으로 그 위쪽에 있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덥지도 춥지도 않은 날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무 위치가 둘밖에 없으니까 한 곳은 봄이고 한 곳은 가을이 되겠죠. 자, 어느 쪽이 봄인지는 공전 방향을 보고 결정하면 됩니다. 겨울의 위치를 우리가 자, 이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죠. 겨울의 위치를 알고 있으니 겨울 후에 나타나는 계절이 봄이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겨울이 지나고 지구는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게 될까요? 우리가 공전의 방향은 서쪽에서 동쪽이다 또는 반시계 방향이다 라고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지구가 이동을 하면은 이곳이 바로 봄이 되겠죠. 지구가 이곳에 위치했을 때는 바로 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름은 이렇게 가을은 이렇게 아래쪽이 가을이 됩니다. 공전 방향을 알고 있어야지 봄과 가을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계절별 지구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전과 자전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회전의 중심은 어떻게 될까요? 자전의 경우에는 자전축이 회전의 중심이 됩니다. 그 다음 공전의 경우에는 회전축은 바로 태양이 됩니다. 태양이 회전의 중심이고 그 주위를 지구가 회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회전주기란 회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회전주기는 얼마일까요?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자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바퀴 돌기 때문에 하루가 자전 주기가 되겠죠. 그 다음 공전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바퀴를 도는 것이기 때문에 1년이 회전 주기가 됩니다. 다음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1년 동안 지구는 몇 번 공전을 할까요? 네, 정답은 한 번입니다. 한 번 공전을 합니다. 1년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시간입니다. 즉 365일 동안 태양 주위를 한 바퀴 회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1년 동안 지구는 몇 번 자전할까요? 이건 좀 약간 어렵네요. 힌트를 주면은 1년은 365일입니다. 여러분, 지구는 한 바퀴 자전하는 데는 얼마나 걸린다 했죠? 네, 하루에 한 바퀴를 자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은 이 하루가 365일이 모인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지구는 365번을 자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지구는 부지런하게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전과 공전을 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회전축을 비교해 보면은 자전은 자전축, 지구의 자전축이 회전축이 되었죠. 그 다음 공전은 태양이 회전축이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회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기를 비교해 보면은 자전은 매일 한 번, 공전은 1년에 한 번이었습니다. 회전 방향은 자전과 공전 모두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전 때문에 생기는 현상과 공전 때문에
생긴 현상들이 많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 단원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선 자전하기 때문에,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자, 어떤 게 있었죠? 첫 번째는 낮과 밤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태양을 바라보는 쪽은 낮, 태양의 반대편 되는 쪽은 밤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고 있죠? 두 번째, 태양, 달, 별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고 했습니다. 매일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는데 자전 방향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태양, 달, 별은 마치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것도 기억나죠?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운 내용, 공전 때문에 생긴 현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해보자면은 계절마다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공전은 1년을 거쳐서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계절과 관계가 깊습니다. 그런데 그 계절에 보이는 별자리도 지구의 공전으로 인해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1년 동안 지구가 공전하는 모습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험 과정을 동영상으로 시청해 보세요. 전등을 책상의 가운데에 두고 전등으로부터 30cm 정도 떨어진 곳에 지구위를 놓아요. 지구위에서 우리나라를 찾아 관측자 모형을 붙이고 전등을 켭니다. 전등을 중심으로 지구위를 가, 나, 다, 라의 위치에 순서대로 옮겨요. 이때 지구위와 전등의 거리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지구위의 자전축은 언제나 같은 방향을 향하게 해야 해요. 가, 나, 다, 라 각각의 위치에서 우리나라가 한밤이 되도록 지구위를 자전시켜요. 우리나라가 한밤일 때 관측자 모형에게 보이는 것을 생각해 볼까요? 가의 위치에서는 스크린, 나의 위치일 때는 칠판이 보이네요. 다의 위치일 때는 벽, 라의 위치일 때는 창문. 지구위를 가나 다라로 회전시켜 보니까 각각의 위치에서 한밤의 관측자 모형에게 보이는 실험실의 모습이 달랐어요. 다시 확인해 볼게요. 자, 만약에 가의 위치에서 이런 모형 보관함이 보였다면 이 모형 보관함은 어디에 위치해 있다는 이야기가 될까요? 맞아요. 바로 이렇게 가의 뒤쪽에 있게 되겠죠? 이 가를 사이에 두고 태양과 반대 방향에 있어야지만 관측자 모형이 모형 보관함이 보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지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태양을 등지고 서 있었을 때 내 앞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모형 보관함이다 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만약에 라의 위치에서 우리나라가 한밤일 때 관측자 모형에게 이렇게 창문과 사물함이 보였어요. 그러면 창문과 사물함은 어디에 위치해 있다는 소리? 맞아요. 역시나 라를 사이에 두고 태양과 반대 방향에 있어야지만 관측자 모형이 바로 이 모습을 보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구위가 놓인 위치에 따라 관측자 모형에게 한밤에 보이는 실험실의 모습이 왜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구위를 한 곳에 가만히 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회전을 시켰잖아요. 전등을 중심으로 회전을 시켰기 때문에 지구위가 놓인 뭐가 달라지게 돼요? 가 위치, 나, 다, 라 위치가 달라지고 그 위치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한밤일 때 향하는 곳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도 당연히 다르겠죠. 한밤일 때 보이는, 향하는 곳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이는 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현상이 1년 동안 지구의 움직임과 관련된 것입니다. 계절별로 별자리가 달라지는 이유를 방금 본 영상의 내용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계절별로 별자리가 달라지는 이유는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지구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이때 우리나라가 한밤일 때, 즉 가운데에 있는 그 태양의 반대편일 때 한밤일 때 향하는 곳이 각각 달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밤에 보이는 계절별 별자리가 모두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직 이해가 안 간 친구들을 위해서 그림으로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림 하나를 가져왔어요.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오리온 자리를 볼 수 있을까요? 그림을 보면은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바뀌는 동안 지구가 태양 주위에서 위치를 달리하면서 돌고 있는데 문제에서 여름철에 오리온 자리를 볼 수 있는지를 묻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름일 때 어느 곳에 위치했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바로 자, 이 위치. 지금 노란색 화살표 가르치는 이 위치가 이제 우리나라가 여름일 때 태양빛을 북반구에서 많이 보내는 이런 이 위치가 여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리온 자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이 그림에 오리온 자리는 여기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름철에 우리나라에서 오리온 별자리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정답은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 여름 위치에 있을 때는 밤이 되는 곳이 어디죠? 네, 태양의 반대편인 이 절반, 이 부분이 바로 이 반구가 바로 밤이겠죠. 이 한밤중에 보이는 별자리는 바로 이곳에 떠 있는 별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리온 자리는 이쪽에 떠 있어요. 자, 그때 태양빛이 이제 우리가 오리온 자리를 보려고 하면은 이쪽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오리온 자리를 보려고 하면은 태양빛이 너무 밝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낮에 태양 뒤에 있는 별자리들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낮에 여기에 이쪽에 위치해 있을 때 그때 오리온 자리는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 오리온 자리는 그대로 떠 있습니다. 그대로 하늘에 떠 있지만은 다만 태양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그 뒤에 있는 별자리들을 우리가 눈으로 관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깜깜한 밤이 되면은 이쪽에 위치해 있는 별자리들은 태양빛과 상관없이 밤이니까 잘 관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정답, 여름철에 오리온 자리를 볼 수 있을까요?에 대한 정답은 볼 수 없습니다가 되겠죠. 볼 수 없다. 태양빛이 너무 밝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구가 다음 자리에 있을 때 사자 자리는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지구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세요. 위치를 보니까 이곳에 있는데 사자 자리는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답부터 말하면은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 여름에 오리온 자리를 볼 수 없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지금 태양 뒤에 있는 별자리들은 태양빛이 너무 밝아서 하늘에 떠 있어도 한낮인 우리들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볼 수 없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이 위치에 위치했을 때 과연 어떤 별자리들이 잘 보이게 될까요? 자, 태양과 반대편에 있는 한밤중일 때의 별자리들이 잘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지구가 한밤일 때 향하는 곳에 있는 별자리들이 염소 자리가 잘 보인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친구들 중에 쌤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궁수 자리, 자 이렇게 있는 궁수 자리나 물병 자리는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데 물론 그 옆에 궁수 자리나 물병 자리들도 모두 잘 보입니다. 다만 가장 잘 보이는 한 개만 골라보세요 하면은 염소 자리가 가장 잘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공전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은 계절마다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별자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좀 더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별자리가 달라지는 이유가 공전하기 때문에,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이다. 이 정도로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실험 관찰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문제. 가나 다라 각각의 위치에서 우리나라가 한밤일 때 관측자 모형에게는 교실에 있는 무엇이 보일지 생각에 써봅시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선생님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5학년 때 교실을 생각해서 예로 들어서 한번 정답을 적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집을 기준으로 적어도 되고 아니면은 선생님이 적은 것을 따라서 적어주어도 됩니다. 우선 지구본이 가에 위치했을 때는 태양이 어디 있나요? 태양이 이 전구이기 때문에 한밤중이라면은 지금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이쪽은 태양을 보고 있고 이 반대편, 우리가 지금 볼 수 없는 그 지구의 반대편이 바로 한밤중이겠죠? 그러면은 그 친구가 보는 곳, 거기 한밤중에 있는 친구가 볼 수 있는 것은 교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앞에 있는 칠판이 보이게 되겠죠. 때문에 정답은 칠판, 가에 위치했을 때는 칠판이 보인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음, 지구가 나에 위치했을 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교실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나에 위치해서 한밤중에 있는 친구들은 이곳에 위치해 있는 물건들이 보이게 되겠죠. 자, 이곳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창문, 바깥을 볼 수 있는 창문이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나에 위치했을 때 한밤중에 있는 친구들은 창문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라에 위치했을 때는 한밤중은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 있는 친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이쪽 방향이겠죠. 그러면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복도의 창문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에 위치했을 때는 자, 이곳이 바로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곳이 한밤중이겠죠. 왜냐하면은 그 반대편이 이렇게 전구를 마주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쪽은 전구의 빛이 전혀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한밤중인데 여기 있는 관찰자가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이쪽이겠죠. 이쪽에 있는 것들은 뭐 예를 들면은 뒷 게시판 아니면은 교실마다 이 뒤쪽에 사물함이 있는 친구들은 사물함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적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각해 볼까요? 문제입니다. 과학 33쪽에 있는 4번에서 지구의가 놓인 위치에 따라 관측자 모형에게 한밤에 보이는 교실의 모습이 다 달랐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왜 그랬을까요? 다 보이는 것이 달랐습니다. 네, 정답은 지구의가 놓인 위치가 다 다른데 그때 우리나라가 한밤일 때 향하고 있는 곳이 다 달랐기 때문에 어떨 때는 칠판이 보이고 어떨 때는 창문이 보이고 어떨 때는 뒤에 있는 게시판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답은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보다는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해할만 했나요? 네. 우선 오늘 과제는 실험관찰 15쪽을 풀고 사진을 찍어서 과학 과제방에 올려주세요. 자,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